혜원아, 제발. 이러지 마라. 부탁이야. 애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혜원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제발, 부탁, 웃기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숨만 쉬고, 입 닫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여기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애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원은 코웃음을 치며 바싹 다가왔다. 잘 들어요. 어머니 손자랑 아들한테 찍소리라도 했다간 지금 먹는 찬밥에 김치 몇 조가리조차도 아예 끊을 거예요. 이 지하실에서 굶어 죽어도 아무도 못 찾게 할 거라고요. 아셨어요? 애란은 몸을 떨며 힘겹게 물었다.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니, 혜원아? 이유,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전 시집 올 때부터 어머니가 싫었어요. 혜원은 입꼬리를 비틀며 잔인하게 웃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82세심해라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몸은 저절로 깨어나지만 일어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문이 밖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6시가 되면 며느리 장혜원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애라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세우죠.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7시 아들 도준석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준석은 멍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어서인지 동작이 느리고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엄마. 준석은 애란을 보더니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말 한마디 나누기도 버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애란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라 한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혜원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어머니, 들어가실 시간이에요. 애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도 저항할 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애라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삶이 시작되었을까요? 혜원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대담해지더니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어요. 지하실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 애라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자신이 서글퍼집니다. 6개월째 반복되는 이 일상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었어요. 하지만 혜원은 냉정하게 말했죠. 어머니, 소리 지르면 더 오래 계셔야 해요. 오전 9시 애라는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앉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를 시리게 하지만 이미 몸은 이런 환경에 적응해 버렸어요.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애라는 휴대전화도 손목시계도 빼앗긴 상태라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오직 배고픔의 정도로만 시간을 짐작할 뿐이죠. 지하실 한편에는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애란의 옛날 물건들이에요. 결혼 앨범, 아들 어릴 적 사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편지들. 혜원이 일부러 여기에 두어서 애란이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혜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오가 되면 혜원이 작은 구멍으로 밥그릇을 밀어넣습니다. 찬밥에 물을 마른 것, 그리고 김치 몇 조각. 드시고 그릇은 문 앞에 두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업무적이고 건조합니다. 마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은 말투예요. 에라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죄수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혜원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말이죠. 그래서 에라는 소리 없이 울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리면서 밥을 먹는 거죠. 찬밥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굶을 수는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에라는 억지로라도 밥을 삼킵니다. 오후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집니다. 에라는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이런 환경에서 6개월을 보냈다니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졌어요. 에라는 가끔 중얼거립니다. 준서가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기나 하니? 하지만 목소리는 공허한 지하실에서 메아리만 칠 뿐이에요. 준석은 우울증 때문에 자신조차 돌보기 힘들어하는데 어머니의 상황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오후 4시쯤 되면 에라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에 기대서 조는 정도죠. 꿈에서라도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손자 지우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날들, 준석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던 추억들. 그런 소소한 일상이 지금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녁 7시쯤 되면 혜원이 다시 문을 엽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그이가 곧 들어올 거예요. 에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한두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굳어 있습니다. 혜원은 에란의 팔을 잡아 끌며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씻고 깔끔히 하세요. 그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해요. 에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요. 야윈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을 정도로 초췌해졌거든요. 세수를 하면서 에라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단정히 했는데 지금은 그럴 기력조차 없어요. 하지만 준석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해야 해요. 아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준석이 집에 돌아옵니다. 다녀왔습니다, 나. 준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요. 자신을 돌보기도 벅찬 상황에서 에란을 챙길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에란은 마음이 아파요.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거든요. 준석의 우울증이 더 심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혜원이 밝은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어머님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쵸, 어머님? 에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우울증 때문에 감정이 무뎌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혜원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렸어요. 준석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내죠. 에란을 위해 특별히 요리를 해준 것처럼 꾸미고 있어요. 하지만 에란은 밥맛이 없어요. 낮에 먹은 찬밥이 아직도 목에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도 준석이 의심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입에 가져갑니다. 된장찌개는 맛있지만 마음이 씁쓸해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준석은 식사 중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물어보긴 하지만 대답을 제대로 들을 정신도 없어 보여요. 우울증이 심해진 탓에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에라는 응, 괜찮다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다행히 준석은 그것까지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식사 후 준석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요. 엄마, 먼저 쉬겠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에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통이 단절된 걸까요? 밤 10시가 되면 에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편하게 잠들 수는 없어요. 혜원이 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거든요. 혹시라도 나가시면 안 되니까요. 혜원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요. 에라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혜원이 가져가 버려서 외부와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예요.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알릴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끔은 창문을 통해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지지만 그러면 혜원이 더 심한 일을 저지를까봐 무서워요. 지난번에 휴대폰을 몰래 만져봤을 때도 조작이 서툴러서 혜원에게 들키고 말았거든요. 그날 밤 혜원은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한 짓 하지 마세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에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정말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에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준석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들은 자신을 돌볼 정신도 없어 보여요. 손자 지우에게라도 말할까 하지만 19살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에라는 정말로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에라는 간신히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벽 5시 반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6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에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지만 에란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새벽 5시 반, 에란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서 나갈 수는 없지만 곧 혜원이 와서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6시가 되어 혜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혜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습니다. 에라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세우죠.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7시 아들 도준석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준석은 멍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어서인지 동작이 느리고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해. 준석은 에란을 보더니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말 한마디 나누기도 버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혜원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지우가 아직 집에 있거든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우가 교복을 입고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에란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견딜만해집니다. 지우야, 우리 손자 잘 잤니? 에란이 다정하게 물어보자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네. 할머니는 어떻게 주무셨어요? 에란은 잠깐 머뭇거립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까지 지하실에서 보낸 시간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느꼈던 고통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혜원이 끼어듭니다. 할머니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대. 나이 드시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하시네. 혜원의 목소리는 지우 앞에서는 다정하기 그지없어요.
에라는 혜원을 바라봅니다.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낮에 좀 주무시면 안 돼요? 엄마가 할머니 잘 돌봐드릴 거예요. 혜원이 즉시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도 할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 거야. 에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갈비찜은커녕 김치 몇 조가리와 찬밥에 물 마른 것만 주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한테 항상 맛있는 거 해드리잖아요. 지우의 순수한 칭찬에 혜원이 뿌듯해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에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혜원은 지우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 같아 보이죠.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얘기해요. 지우가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가방을 챙깁니다. 아, 늦겠다. 할머니,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지우가 에란의 볼에 뽀뽀하고 혜원에게도 인사한 후 학교로 뛰어나갑니다. 에란은 손자의 따뜻한 인사에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혜원의 얼굴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자, 이제 연기 그만하시죠. 혜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혜원아. 에란이 말을 시작하려고 하자 혜원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어머니, 아까 지우 앞에서 이상한 표정 짓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딴소리 하셨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혜원은 에란 앞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어머니 아들이랑 손자한테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죽을 때까지 영영 갇혀 계실 줄 아세요. 에라는 몸을 떱니다. 혜원의 눈에서 진짜 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는 왜 이러는 거니? 에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혜원이 비웃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너무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있으시면 돼요. 혜원의 말에 에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아예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거였어요. 우리 준석이는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에란이 간신히 말하자 혜원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준석이요? 어머니, 그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세요? 우울증 때문에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머니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혜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준석은 요즘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겨우겨우 해내는 상황에서 집안일까지 신경 쓸 수 없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설사 그이가 알게 된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보셨잖아요? 혜원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 보여줍니다. 어젯밤 준석 앞에서 내놓았던 된장찌개 그릇이에요. 이런 걸 매일 해드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에라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혜원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자, 이제 내려가세요. 혜원이 지하실 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들어가실 시간이에요. 에라는 어쩔 수 없이 지하실로 향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에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준석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들의 상태가 걱정돼요.
지우는 혜원의 완벽한 연기에 속고 있고 이웃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하실 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납니다. 철컥. 에라는 그 소리에 온몸이 오그라듭니다. 6개월째 들어온 소리지만 여전히 무서워요.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앉으며 에라는 한숨을 쉽니다. 아침에 지우와 나눈 따뜻한 대화가 이제는 꿈만 같아요. 혜원의 차가운 협박이 귓가에 맴돌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혜원이 작은 구멍으로 밥그릇을 밀어 넣어요. 드시고 그릇은 문 앞에 두세요. 여전히 찬밥에 물을 마른 것과 김치 몇 조각뿐이에요. 에라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우 앞에서는 갈비찜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음식만 주고 있어요. 혜원아. 에란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어요. 혜원은 이미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오후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에라는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습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이런 환경에서 6개월을 보냈다니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요. 저녁 7시쯤 되어서야 혜원이 문을 엽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그이 오는 시간이에요. 에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혜원이 매일 경고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세요. 그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해요. 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초췌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준석이 의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해야 해요. 준석이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혜원이 밝은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저랑 시장 다녀왔어요. 그쵸, 어머님. 에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혜원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렸어요. 아침에 지우 앞에서 했던 말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하지만 에라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준석은 식사 중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봅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물어보긴 하지만 대답을 제대로 들을 정신도 없어 보여요. 에라는 응, 괜찮다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준석은 그것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진 탓에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아요. 식사 후 준석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요. 엄마, 먼저 쉬겠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밤 10시가 되면 에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혜원이 문을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려요. 철컥. 또 다른 감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에라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혜원의 완벽한 연기 속에서 자신만 진실을 알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라는 체념하지 않기로 합니다. 분명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진실을 믿어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우지 못한 채 에라는 긴긴 밤을 보냅니다. 오늘도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할머니, 지우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도 없나? 지우는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흔적조차 없었거든요. 지우는 할머니 방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 시간에 할머니가 어디 가실 리는 없는데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벌써 왔어? 혜원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 오늘 학교 빨리 끝났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우가 물어보자 혜원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 할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셔서 낮에 보충하시거든. 그런데 방에 안 계시던데요? 지우의 말에 혜원이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맞다. 근데 거기도 없어? 잠시 외출하셨나? 혜원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지우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할머니는 외출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찾으러 나가볼까요? 그래. 저녁이 되어 준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방에서 쉬고 계셔요. 그때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아? 애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원이 재빨리 할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그이 왔어요. 애란은 아까 낮에 지우가 애란을 찾으러 나간 사이 지하실에서 뺀의 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애란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애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애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도 어딘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도 지우는 일찍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2시 반쯤이었어요. 역시 집안은 조용했고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집안을 살펴봤어요. 할머니가 어디에 계실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지하실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은 평소에 창고로 쓰는 곳이었어요. 혜원이 항상 거긴 지저분하니까 절대 가지 말아라고 금지해 온 곳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지하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자물쇠가?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창고에 자물쇠를 걸 이유가 뭘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기침 소리였어요. 이상해. 누가 있나? 지우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침 소리 외에도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지우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을 달랬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지하실에서 멀어졌어요. 혜원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지우야? 또 일찍 왔네? 혜원이 들어오더니 지우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또 주무시고 계세요? 지우가 물어보자 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할머니가 많이 피곤해 하시거든. 하지만 지우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지하실에 있다는 확신이 말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난 어느 날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지하실 자물쇠를 끊고 안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지우는 공구함에서 쇠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집 수리할 때 쓰던 도구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거기 계신다면.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쇠절단기를 댔습니다. 드르르륵. 쇠가 잘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자물쇠가 떨어지자 지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열면 뭘 보게 될까요? 혹시 정말로 할머니가 계실까요? 지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에란이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앉아 있었거든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말이죠. 지우가 달려가 에란을 부축하자 에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지우야? 에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지우야, 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왜 이런 곳에?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라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가 알면 안 돼.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야, 뭐 하고 있어? 지우와 에라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원이 내려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우. 혜원이 지하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우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원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며 맞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엄마랑 할머니 일에 끼어들지 마. 혜원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이건 범죄예요.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니? 다들 네가 착각했다고 하면 끝이야. 누가 믿어주겠니? 혜원의 말에 지우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거든요. 지우는 에란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제발, 사흘만 더 참아주세요. 에란은 지우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손자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우야. 에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은 이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긴 거죠.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우, 너 정말 이러려고? 혜원이 차갑게 물었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지우는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날부터 지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하실에 갇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우는 매일 학교에 가는 척하며 집 근처에서 기회를 노렸어요. 아침 7시 30분 지우는 평소처럼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대신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준석이 출근하고 혜원이 할머니를 지하실로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9시가 되자 지우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살금살금 열고 들어가니 역시 집안은 조용했어요. 혜원은 아마 할머니를 지하실에 가둔 후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물이 담긴 보온병까지. 할머니가 찬밥만 드시고 계셨다니 지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니 문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지우가 끊어놓은 자물쇠를 혜원이 새로 갈아단 거였죠. 이번에도 끊어야겠네. 지우는 다시 공구함에서 쇠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드르르륵. 쇠가 잘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지우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머니? 에란이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너 학교는? 에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지우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지우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국도 가져왔어요. 힘내세요. 에라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후야, 고마워. 하지만 네 엄마가 알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보다 먼저 증거를 모을 거예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지하실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촬영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 곰팡이가 핀 벽면,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할머니 모습도 찍어야 해요. 증거로 필요하거든요. 에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야위어진 모습, 초췌한 얼굴, 맥없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밥에 물 마른 밥그릇을 찍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드시는 음식이었구나.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에란이 걱정했지만 지우는 의연했어요. 할머니, 저 꼭 엄마 못하게 할 거예요.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우는 촬영을 마친 후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에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6개월 전부터야.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그랬는데 점점 심해졌어. 아빠는 정말 모르세요? 지우가 물어보자 에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석이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해. 내가 말해봤자 더 힘들어질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의 우울증을 이용해서 할머니를 괴롭히는 혜원이 너무 미웠거든요. 할머니, 이제 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우는 재빨리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문 다시 잠글게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지우는 새 자물쇠를 준비해 왔었어요. 혜원이 의심하지 않도록 똑같은 걸로 말이죠. 문을 잠근 후 지우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우야, 왜 집에 있어? 혜원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 책을 깜빡해서 가져가려고요. 지우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혜원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증거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지우는 같은 방법을 썼어요. 할머니에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번에는 혜원이 지하실 문을 잠그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집안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계단 위쪽에서 지하실 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오전 8시 혜원이 에란을 지하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혜원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 지우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혜원이 찬밥을 가져다 주는 모습도 찍었어요. 드시고 그릇은 문 앞에 두세요. 마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은 혜원의 태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엄마가 발뺌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해. 지우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3일째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어요. 혜원이 할머니를 지하실에 가두는 영상, 할머니의 처참한 상태, 찬밥과 물만 주는 학대 상황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혜원이 지우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너 요즘 학교 안 가고 어디 가니? PC방 가니? 혜원이 예리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지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너 요즘 며칠 내내 결석이라고.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킬까봐 조심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간 거였어요. 아, 그게 친구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요. 그래서 PC방 가서 시간 때웠어요. 내일부터는 갈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가 둘러댔지만 혜원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하실 근처에서 뭐 하는 거야?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태연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지하실요? 별일 없는데요. 지우야, 엄마를 속이려고 하지 마. 혜원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혜원이 지하실 쪽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우가 서두르다가 완전히 닫지 못한 거였습니다. 너 또 들어갔구나. 혜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혜원은 화가 나서 지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란을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손자 앞에서까지 불쌍한 척하고 싶으세요? 혜원이 에란을 세차게 흔들었어요. 에란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원아, 그만해라. 지우는 잘못이 없어. 그 순간 지우가 계단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제가 다 찍었어요. 혜원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우가 모든 걸 촬영했다는 말에 당황한 거죠. 뭐라고? 너 지금 날 찍었다는 거야. 혜원이 지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혜원이 지우에게 달려들어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미 늦었어요. 혜원이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지우가 미리 잠금을 걸어 놓았거든요. 비밀번호 말해. 혜원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지우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엄마, 전 이미 모든 영상을 컴퓨터에 옮겨놨어요. 혜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휴대폰을 뺏어도 소용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우는 사실 며칠 전부터 모든 영상을 집 컴퓨터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혜원에게 휴대폰을 뺏길 것을 예상했던 거죠. 지우는 친구 집에 달려가서 숨 가쁘게 말했어요. 제발 좀 도와줘. 우리 할머니가 매일 지하실에 갇혀 있어.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친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우가 친구 집에서 신고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원이 거실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우야, 들어와. 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혜원이 팔짱을 끼고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친구 집에 다녀왔어요.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혜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는 짓을 신고했어요.
지후의 말에 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혜원이 벌떡 일어나서 지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뭘 아는데 감히 신고를 해.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다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찬밥만 주고 학대하는 거 다 봤어요. 지우의 말에 혜원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욱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후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네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혜원의 말에 지우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혜원은 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좋아,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그 전에 혜원이 지하실 쪽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나 드려라. 지우는 혜원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혜원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혜원이 자물쇠를 열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애란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혜원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손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애란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후야, 정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런데 혜원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경찰이 와봤자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혜원은 애란에게 다가가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어머니, 경찰 아저씨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잘해준다고 말씀하실 거죠? 애란은 몸을 떨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 이제 안 해. 혜원의 얼굴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안 한다고요? 그럼 어머니. 혜원이 애란을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누가 어머니 밥 차려드렸어요? 누가 어머니 빨래해드리고 돌봐드렸다고요? 애란은 혜원의 거친 손길에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놓아줘. 지우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할머니 놓으세요. 하지만 혜원은 지우를 한 손으로 밀어냈어요. 너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혜원은 계속해서 애란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경찰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갈 생각 마세요. 애란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혜원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애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혜원은 애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혜원이 애란을 더욱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나서 막대하는 거였어요. 엄마, 지우가 소리쳤지만 혜원은 듣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혜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경찰이 온 거였어요. 이 미친. 네가 정말로 경찰을 불렀구나. 혜원이 지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지우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혜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위층에서는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어머니, 혜원이 애란에게 달려가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한테는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에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제 진실을 말할 거야. 혜원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경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지하실에 있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혜원은 마지막으로 에란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에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원아, 이제 끝이야.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해. 바로 그때 경찰들이 지하실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뭔 일이 있었나요? 형사가 지하실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곰팡이가 핀 벽, 차가운 시멘트 바닥,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에란의 모습까지. 지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 갇혀 계셨어요. 엄마가 매일 할머니를 여기 가두고 학대했어요. 형사는 혜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혜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하지만 지하실의 참혹한 현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물쇠가 걸린 문, 찬밥이 담긴 그릇, 그리고 에란의 처참한 모습까지. 형사가 에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로 여기에 갇혀 계셨나요? 에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혜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즉시 혜원을 연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곁에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에라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나날이 끝나는 거였어요. 혜원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가 모은 증거들과 지하실의 현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지하실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밴 차가운 방, 찬밥 그릇, 자물쇠와 쇠사슬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어요. 형사는 지하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군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원은 여전히 발버둥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시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하지만 에란이 즉시 반박했어요. 거짓말이야. 나는 치매가 없어. 내 며느리가 나를 여기 가둬놓고 학대했어. 에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렸던 분노가 가득했어요. 6개월 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경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증거 영상이 더 있어요. 집 컴퓨터에 다 저장해뒀거든요.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정말인가요? 그럼 지금 확인해 볼까요? 지우는 경찰을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혜원이 에란을 지하실에 가두는 영상, 찬밥에 물마른 밥그릇을 주는 장면, 초췌한 할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거 언제 찍은 거니? 형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사흘 전부터 매일 찍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영상을 본 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혜원이 에란을 마치 죄수 다루듯 하는 모습,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하는 장면들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혜원은 영상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건 몰래 찍은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하지만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불법 감금과 노인 학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혜원 씨 불법 감금 및 노인 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혜원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를 들으며 혜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혜원이 끝까지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에라는 수갑이 채워지는 혜원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컸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상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경찰들이 혜원을 연행해가는 동안 창밖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어쩐지 요즘 시어머니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니. 겉으론 효부인 척하더니. 불쌍한 할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지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에라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지우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일이야? 준석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경찰차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지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큰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학대했어요.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할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찬밥만 주고 6개월 동안 괴롭혔어요.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지하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준석이 에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에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아, 미안해. 너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까지 얘기하면 더 힘들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동안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무능함과 무관심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준석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드님도 정말 모르셨나요? 네. 전 우울증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사는 준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의 우울증 상태를 보니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지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알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면 돼요. 준석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에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석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아픈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던 거야. 준석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숨겨야 했다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집안은 이상한 정적에 쌓였어요. 혜원이 사라진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따뜻한 밥 해드릴게요. 에라는 손자의 말에 감동했어요. 지우야,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해야지. 안 돼요. 할머니는 쉬세요.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지우의 다짐을 들으며
에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손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준석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에라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에라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 내일 아침에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지우는 할머니 방 앞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무서워하실까 봐서였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에라는 손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6개월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준석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혜원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이 드디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라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 아닌 오전 8시였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 누군가 깨우러 오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에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혹시라도 혜원이 나타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거실에는 지우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에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응, 잘 잤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따뜻한 미역국 끓였어요. 지우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내놓았습니다. 에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아침밥을 먹게 된 거였거든요. 준석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석의 인사에는 어제와는 다른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준석아, 너 회사는? 에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준석이 대답했어요. 오늘은 연차냈어요.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서요. 준석의 말에 에라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아침 시간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시쯤부터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누굴까? 지우가 문을 열어보니 옆집 박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지우야, 아주머니가 어젯밤 늦게까지 못 잤어. 밤늦게 시끄러워서 나와보니까. 박 아주머니가 말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경찰차가 와서 엄마를 데려가던데 맞지?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집에서 다 본 거였군요. 그리고 박 아주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하실에서 할머니가 나오시는 것도 봤어. 정말 할머니가 거기에 계셨던 거야? 지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지우가 머뭇거리자 그 반응 자체가 답이 되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충격으로 손을 입에 가렸어요. 정말 그런 일이. 세상에. 그때 에란이 나타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를 보자 에란의 얼굴도 어두워졌어요. 이웃에게 들킬까봐 항상 무서워했었거든요. 할머니. 박 아주머니가 에란의 야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마르셨어요? 에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요. 박 아주머니는 에란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할머니, 정말 지후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란도 지후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경찰들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때 할머니도 함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후 엄마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탔고 박 아주머니의 정확한 목격담에 지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지후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몸을 떨었어요. 어쩐지 요즘 할머니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니. 지후 엄마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쉬신다고만 했는데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지후의 말에 박 아주머니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6개월을? 매일? 네. 매일 아침마다 지하실에 가둬놓고 찬밥만 주고 박 아주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바로 옆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데. 에라는 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혜원이가 워낙 교묘하게 했어서. 박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박 아주머니 말 들었어? 옆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뒀다는데? 정말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구나. 오전이 지나자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혜원을 비난하고 에란을 동정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불쌍한 할머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지우가 용감하게 신고해서 다행이야. 오후에는 또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이 함께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뭔가 이상하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에 에라는 감동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에는 사회복지사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상태를 확인해 보러 왔어요. 사회복지사는 에란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할머니, 지금 몸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검진도 받으셔야겠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저희가 끝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준석도 사회복지사에게 고백했어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몇몇 이웃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에라는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 내일 아침에도 자유로울 거라는 것, 그 모든 게 아직도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준석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머니께 속죄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지. 많은 고민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후도 이웃들도 사회복지사도 모두가 할머니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혜원이 만들어낸 어둠이 드디어 걷히고 진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에라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어요.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준석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혜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에란과 지후, 준석까지 모든 시선이 피고석에 앉은 혜원에게 향했습니다. 혜원은 몇 달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 장혜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 장혜원, 피고는 시어머니 심혜란을 6개월 동안 지하실에 감금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빼앗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피해자가 82세 고령이고 범행 기간이 6개월로 길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7년.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혜원은 판결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심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와 증언이 혜원의 범죄를 명확히 증명했거든요. 혜원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지우를 발견하자 절규했습니다. 지우야, 넌 엄마 편 들어야지. 내가 다 너 위해서 한 거잖아.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런 거였어. 지우는 혜원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전 이제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저는 할머니와만 함께 할 거예요. 지우의 말에 혜원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그럴 수는 없어. 나는 네 엄마야. 엄마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혜원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준석은 방청석에서 무너져 울며 에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에란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네가 우울증에 지지 않고 건강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에란의 따뜻한 말에 준석은 더욱 울었어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의 무능함이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굳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에라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고통 끝에 얻은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거든요. 혜원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법정의 누구도 혜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법관도 방청객들도 심지어 혜원의 가족들조차 이미 혜원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혜원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지후야, 엄마를 버리면 안 돼. 할머니보다 엄마가 먼저야. 하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지우는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를 제대로 모시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라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우의 말에 에라는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 할 일을 나눠서 했어요. 에라는 밥을 짓고 준석은 반찬을 준비하고 지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지우의 말에 준석과 에란이 웃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더 안정적인 곳으로 옮겨서 엄마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준석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에란의 걱정에 준석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우도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대학 가서도 집에서 통학할 거예요.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지우야, 너는 네 꿈을 펼쳐도 돼. 에란이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제 꿈이에요. 할머니를 지키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날 밤 에란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꿈 같았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방 옆에서 공부하며 가끔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편안히 주무세요. 준석도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 후, 지우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에라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지우, 정말 자랑스러워. 준석도 새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많이 나아지면서 일에 대한 의욕도 되찾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에라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같이 산책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우의 말에 에란이 웃었어요. 그래,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매주 이렇게 산책해요. 그래, 좋다. 에란의 대답에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혜원이 만들어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가족의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에라는 손자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키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원의 7년형이 끝나고 출소하는 날이 와도 이들 가족의 유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사랑과 신뢰로 다져진 관계였거든요. 에라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모든 게 고마워. 나는 80이 넘었는데 새 삶을 얻은 기분이야. 그렇게 진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에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집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지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 모습이 잘 안 보이네 하는 작은 의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의 갑작스런 변화, 평소와 다른 모습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혹시 모를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 이런 따뜻한 시선들이 모여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 또 다른 애란 할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